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의 골든타임,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투자 타이밍, 코로나 시대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정훈 작가의 부의 골든타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미국에서 최고 수익의 투자처는 바로 주식과 국채, 회사채, 부동산, 금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익을 냈던 것은 바로 단연코 주식이라는데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라는 것인데요. 나날이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만 움켜쥐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고, 박정훈 작가의 포의 골든타임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 투자의 판단과 또 길,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의 골든타임인데요. 연준이 키운 팬데믹 버블에 올라타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놓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가 시작됐고,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뜨거운 글로벌 투자 열풍으로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투자 타이밍이 이제 또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버블의 정점에 슈퍼리치가 탄생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돈을 힘으로 끌어올린 팬데믹 버블과 코로나19가 끌어내리고 있는 실물 경제 사이에 펼쳐진 간극에서 이태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공포와 기회가 공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부조화 속에서 펼쳐질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2021년은 최악의 기회를 맞을 수도, 또한 대역전의 골든타임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시각에서 본다면 원화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고, 원화 자산과 달러 포트폴리오가 달러를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달러 자산은 급등 직전 3년의 평균보다도 낮을 때 사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분산해서 단계적으로 라고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3년 정도 급등 직전 3년 평균보다 낮을 때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해서 단계적으로 사라는 것이죠. 사실 환율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분산하고 각자 기준으로 가야 할 것이고, 어떤 투자든 욕심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않으면 투자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은 버블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바로 부채 사이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이클의 연장은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인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주요 지표는 전 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연준의 정책들은 과연 버블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연준은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를 양적 완화로 떠받치고 있다면서 2020년 세계 경제는 실업률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채 시장 전체 수요가 감소하는 형국이므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라면서, 그러나 언제 시작될지 모를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 나날이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만 움켜쥐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을 다스리고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인데요. 4단계로 반복되는 세계 경제 사이클이 원리에서 발견한 부의 타이밍인데, 하나의 경기 사이클을 만들고 또 증폭시키는 매체는 바로 부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자는 경기 사이클을 한마디로 부채 사이클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명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대체로 8년 내에서 12년을 주기로 부채 사이클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은 불황을 딛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1단계 골디락스와, 부채가 증가하면서 호황인 절정으로 달려가는 2단계 버블, 그리고 자산 가격 급락과 경제위기가 동반되는 3단계 버블, 마지막으로 파산과 채무 조정으로 고통스럽지만 부채가 해소되는 4단계 불황과 디레버리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2단계와 3단계, 부채 증가와 호황 절정으로 가는 단계와 자산 가격의 급락과 경제위기가 동반되는 3단계, 이 버블과 버블 붕괴 사이에 그야말로 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부의 사이클의 변곡점은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물론 금융당국에도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되는데, 2000년 닷컴 버블을 붕괴한 이후 연준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신
버블을 더 키우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 임기 동안에만 꺼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님티의 정책으로 일관한 셈인데, 저자는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번 사이클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준은 인위적이면서 전방위적 부양책을 만나 장기 랠리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거대한 버블이라도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라면서 버블의 정점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시그널은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또 다른 징후는 통화가치의 급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버블의 정점인데, 버블의 정점은 바로 위기의 기회이자 이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든지 통화가치 급락 등의 시그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점에 다다를수록 자산 가격이 강력하게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점에 다다를수록 자산 가격이 강렬하게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든 자산이 강렬하게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부의 타이밍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지금 세계 경제가 부채 사이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예민하게 주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점에 다다를 때 우리가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주식과 국채, 회사채, 부동산과 금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것은 바로 단연코 주식인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다른 어떤 국가의 증시와 비교해도 경이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인가 라는데, 이 질문을 스스로 저자는 답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견인해온 6가지 동력을 꼽으면서 비록 이제까지 성장세는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추천해왔던 국채와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0%에 가까워진 상태라는 점에서 주식 투자 위험 회피 수단으로 메리트도 상당히 약화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를 언급하고 있는데,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 발행효과 대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 보유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고, 수요 측면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채굴량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현재와 같은 팬데믹 속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균형적인 분산 투자를 하되, 특히 시점을 분할해서 투자라는 것입니다. 시점 분할 투자. 자, 기로에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는, 자, 공급이 지금 실종됐죠. 그래서 향후 2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불편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법으로 정점에선 결코 빚더미에 빠지지 마라. 과다한 빚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부채 사이클이 법을 정점으로 찌타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식과 부동산에서 동시에 버블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채무는 이렇게 되죠. 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자, 금리가 인상이 돼서, 자, 자산 가치가 또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갖다가 추가로 요구하거나 부분 상환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 데다가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자, 10억짜리에다가 지금 현재 7억의 빚을 썼는데, 이게 가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이제 5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 7억의 융자를 다시 낮춰서 예를 들어서 3억이라든지 4억 정도, 그래서 다시 3억을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자, 이자도 높아지고 원금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세계 경제는 실업률이 악화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된 채 시장 전체의 수요가 감소하는 형국이므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 나날이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다스리면서 투자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가 절실할 때라는데, 거대한 버블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기 마련이고, 버블의 정점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의 시그널은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또 다른 징후는 통화가치의 급락인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버블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버블의 정점은 위기이자 바로 기회라는 것이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든지 통화가치 급락 등 시그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점에 다다를수록
자산 가격이 강렬하게 치솟는다는 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바로 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부의 타이밍이기도 하다면서 나날이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만 쥐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욕심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현명한 투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로에 센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는 현재는 공급의 실정이 문제 있지만 공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향후 2년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고 버블의 정점에선 결코 빚더미에 빠지지 마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 2021년도 밝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